2025년부터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은행 같은 금융권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깜빡 모르고 있다가는 나만 손해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은 끝까지 차근차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것들이 바뀌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각종 금융제도, 은행이나 보험 이런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이 있는데요. 반드시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자료는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인데요. 이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대한 누적된 부담은 덜어주고 지원은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각종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금융 이용과 관련된 내용, 그 외에도 각종 정책 제도까지 정말 많은 분야에서 사라지고 또 새로 생겨나고 변경되는 내용, 총 27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중에서 우리 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 또 보험을 이용하시는 분들, 내 생활과 바로 밀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내용, 일단 먼저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 전체적으로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별첨 자료 9번입니다. 금융 이용이 더 편리해지고 저렴해지고 더 안전해진다. 이 내용을 먼저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할 때 정말 복잡해서 어떤 사람들은 소액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실손보험을 청구할 때 전산화됩니다. 지금까지는 병원급 의료기관, 병상이 30개 이상이면 병원급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리고 보건소도 해당됩니다. 이렇게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중인데요. 이것을 의원, 약국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의원은 전국에 7만 개, 약국은 2만 5천 개. 이렇게 실손보험 청구할 때 각종 서류 하나하나 다 발급받아서 신청해 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정말 이런 것들이 귀찮아서 소액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2025년 10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간은 조금 남았지만 10월부터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만 대상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국에 있는 7만 개 의원, 2만 5천 개 약국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있다면 이 내용 정보로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또 하나입니다. 오픈뱅킹 이용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것이 법인계좌 조회 서비스에도 실시됩니다. 지금까지는 개인만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 가능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개인 사업자까지는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할 수 있었지만 법인은 현재까지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법인 이용자도 오픈뱅킹으로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인계좌 조회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1월 2일부터 바로 시행되니까 혹시 법인 통장 가지고 계신다면 이 내용도 정보로 꼭 기억해 두시고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인데요. 중도상환 수수료 산정 방식이 개편됩니다.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산정 기준 없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게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은행 마음대로 은행이 기준을 제시하면 따를 수밖에 없었던 불합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개편하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중도상환 수수료에 첫 번째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두 번째 대출 관련 행정, 모집비용 여기에 대한 실비용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그러니까 중도상환 수수료가 조금 더 투명해지고 저렴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중도상환 수수료 내야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시행되는 날짜는 1월 13일부터 시행되니까 이때 혹시 중도상환 수수료 때문에 걱정하셨던 분들 정보로 참고하시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또 하나입니다. 디지털 자산, 코인 많이 하실 텐데요. 이 디지털 자산 보호재단 업무가 시작됩니다. 올해 9월 디지털 자산 보호재단이 설립되었는데요. 영업 종료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 사업자들 중에서 영업 종료된 사업자입니다. 이 사업자들로부터 이용자산을 이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가상자산을 이전받아서 보관하고 관리하고 반환하기 위해서는요. 어딘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디지털 자산보호재단을 설립해서 본격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12월부터 올해 12월부터 시작하는데요. 이용자에 대한 영업 종료 사업자, 이용자 예치금 업무, 그리고 가상자산 반환 업무 본격적으로 개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 종료된 가상자산 사업자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디지털 자산 있었다면 이 내용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12월부터 재단 업무가 개시되었으니까 여기 보시듯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kdapf.org 문의하시려면 02-6959-8066 디지털 자산 보호 재단 업무와 관련된 문의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금 보호 한도가 상향됩니다. 금융회사 예금 현재까지는 5천만 원까지였죠. 지금까지는 5천만 원까지만 금융회사에서 예금을 보호했는데 이 한도, 예금 보호 한도 1억까지 상향됩니다. 1월 중에 일단 법을 공포하고요. 1년 이내 시행 예정이니까 2025년 중에 시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도 개선됩니다. 지금은 송금할 때 어떤 사람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 보내야 되는 계좌번호로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돈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이때 활용되었던 제도가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였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잘못 입력해서 엉뚱한 곳에 돈을 보냈다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반환받아서 돌려주는 제도, 이것이 차고송금 지원 제도였는데요. 이것이 개선됩니다. 일단 금액이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5천만 원 이하까지만 가능했는데 이것을 1억 이하까지 가능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까지 만약 송금을 잘못했다면 계좌번호 입력을 실수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일단 먼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상 금액이 1억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취인입니다. 잘못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도 지금까지는 자진 반환해달라고 했을 때 3주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1주 단축시켜서 2주까지 단축시키겠다 하는 내용이니까요. 차고송금 반환 지원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나에게 한번 일어나면 정말 앞이 깜깜할 수도 있습니다.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도 대상 금액이 확대된다. 1억까지 확대되고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간도 3주에서 2주로 바뀌니까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고등학교에서 앞으로는 정규 교육 과정에 금융 과목을 공부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현행 보시면 고등학교 경제 같은 이런 과목에서 일부 금융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금융과 경제 생활 이렇게 과목이 선택 과목으로 신설됩니다.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이 되고요. 수업 도구 그리고 교보제도 공급되고 교육 현장 지원까지 2025년 신입생 대상 고등학교 금융 과목이 신설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은행과 관련해서요. 이렇게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되는 분야 7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지원 관련된 내용들 있는데요. 제목 위주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입니다. 폐업자 같은 경우에는 장기 분할할 수 있도록 최대 30년까지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들도 들어있고요. 자, 새출발 기금 재기 지원, 영세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 그 외에도 각종 금융과 관련된 은행권과 관련된 많은 제도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 내용 혹시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자료를 댓글에 고정해 드릴 테니까 나머지 27가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자료를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